이어서 그러면은 오늘은 제 3장 요 책도 한번 증정 받으셨으니까 제 강의 들으시고 댁에서 한 번씩 이렇게 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, 2장을 했고 오늘은 3장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경제 용어 중에서 또 중요한 거 오늘은 그 주가지수 인덱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좀 리뷰,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정보는 이제 차트에 다 있다.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,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뭐 그 종목이나 전체 우리나라 뭐 경제, 세계 경제에 대한 각종 리포트들 이런 게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요즘은 또 유튜브가 발전해가지고 또 유튜브 그 투자 관련된 그 유튜브 TV를 운영하는 분들 보면은 뭐 저도 몇 군데는 이렇게 구독 걸어놓고 보지만 굉장히 인기 좋아서 뭐 굉장히 번성하고 있더라고요.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대부분 그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증권회사나 뭐 언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경제나 뭐 이런 거 분석해주는 그런 거 위주로들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지난번 용어 중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펀더멘탈 뭐 기업의 실적 경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경제나 어느 한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냐 기초가 튼튼하다 그러면 이제 돈을 잘 번다. 경제 뭐 펀더멘탈은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.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은데. 그래서 이게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소개하는 내용 중에 조금 이제 그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배경이나 역사적인 거 이런 거를 좀 가급적이면 설명을 같이 드리면 그거 조금 이해하고 좀 외우는데 좀 쉽지 않을까.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중에 한 20여 년을 금융회사에 있었지만 그 많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용어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 근무하면서 뭐 다녔으니까 또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. 뭐 선배들한테 예전에 이랬는데 뭐 하면서 그 분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사실 전문 지식이라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죠. 또 거꾸로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분석론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책, 그 스탠 와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제1계명은 하여튼 주가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.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 분석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이미 뭐 많이 공부했건 적게 공부했건 심지어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했던 그 가격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철학,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들이니까 굳이 우리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그거 하려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공부를 할 거냐 이거죠. 뭐 그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나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다 공부하겠어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.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주가에 모든 게 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지난주에 생각난 게 그 소 무게 맞추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이 집단지성. 그래서 제가 얘기해놓고 어디서 봤더라 해가지고 다시 제가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1906년도에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그 마을에서 한 800여 명이 참여하는 그 축제에서 소 무게 맞추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그게 이제 무료로 한 게 아니고요. 6펜스씩 냈대요. 참가자는. 그거 내고 참가해서 제일 가까운 소 무게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그 소를 이제 상으로 타가는 게임을 유료 게임을 한 건데 제가 자료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 몸무게가 1198파운드인데요. 영국의 파운드가 킬로그램으로 아마 한 절반 정도 되죠. 그러니까 한 600kg 정도 소 무게가 450 그냥 절반 치고요. 근데 이 사람들 800여 명이 써낸 숫자를 이제 800여 명으로 딱 나눴더니 딱 1파운드 차이 나게
1197파운드가 나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서 만든 이 평균 가격,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하고 상당히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실제와 거의 가깝다. 그래서 원래는 이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영국의 인류학자가 그 어중이 떠중이 시골에 그 모인 그 대중들이 되게 무식할 거야. 이 사람이 약간 우생학, 그러니까 뛰어난 가게는 계속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인종은 뭐 흑인들은 뭐 굉장히 열등하고 이런 거 연구하는 그 찰스 다윈 집안의 사람이래요. 찾아봤더니 근데 거꾸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. 자기 의도는 원래 이걸 연구할 때 이 사람들에게 예측한 게 형편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정반대 장삼 이사 뭐 어중이 떠중이 뭐 다 모여가지고 해도 20개에 굉장히 가까웠다. 그래서 요 한 말씀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질문 중에 이제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좀 대형주가 오히려 이런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. 너무 이렇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아주 뭐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 조그만 것들은 그 주변 사람들만 거래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겠다. 이제 그 말씀까지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형성되는 주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.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이렇게 말씀드린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 책의 이제 핵심이고 기술적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이동평균선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까 하다가 하나 찾아낸 게 이렇게 오늘 뭐 어저께죠. 어저께 금요일 날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간 30주간의 이동평균선 점 하나 찍힌 거는 그 전에 30주의 가격을 나누기 31개 하나로 찍힌 거고 요게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그 30주 전에 있는 거 하나 빠지고 새 거 하나 올라오면서 또 점이 찍히고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평균을 낸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. 이게 산수적 개념으로는.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런 그 가격을 분석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. 그 2011년에 서울시에서 당시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주민 투표를 했잖아요. 시민 투표.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할 거냐, 보편적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울시 당시 뭐 교육감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교육감 쪽은 뭐 그냥 그 애들 그 밥 주는데 그 선별적으로 어떤 애는 돈 내고 먹고 어떤 애는 돈 안 내고 먹고 하면은 이제 그 차별적이고 애들이 좀 그러니까 그냥 그 다 주자라는 의견이 이제 보편적 무상급식이었고. 또 반대로 그러면 뭐 이건희 아들 손자도 뭐 밥을 공짜로 먹어야 되냐? 그런 부자는 돈 내고 먹어야지. 그 재원이라는 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보편적으로 아니죠.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고 주더라도 좀 가난한 친구들한테 더 잘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선별적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투표가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졌죠. 그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기억이 났어요. 우리나라 사회학자 중에 이제 김동춘 교수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한국 사회 변동에 대해서 100년 제목이 잘 생각 안 나요. 그 당시에 요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대요. 요거 이제 지금 많이 나온 얘기예요. 한 10년 전에 했대는데 나의 2세들의 사회 경제적 형편이 나보다 못할 것이다. 여론조사 항목 중에 이게 있었대요.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50% 넘게 그럴 것 같다, 그렇다 라고 예상한 시점이 딱 요때였다 그러네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?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.
사회에서 자기가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다 자기 책임이지. 자기가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거고.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그 기회도 있고 뭐 이런 나라인데 왜 열심히 안 했냐.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에 자꾸 기대지 말란 얘기죠. 국가에서 이제 복지 같은 거 할 필요 별로 없다. 안 된 사람만 좀 해야지. 뭐 이런 게 이제 주류였는데 요때를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.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느끼죠. 애들이 뭐 나보다 좀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대우받고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런 집이 뭐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거로부터 또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이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조금 논리를 제가 비약하면은 이동평균선을 잘못 읽은 거죠. 그동안에 쭉 지배해왔던 생각은 하여튼 그 개인의 그 성공이나 이런 건 개인 책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이동평균선을 뚫고 돌파한 거예요, 생각이. 아, 그렇지 않다라는 게.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바뀌는데 이게 누적되는 거죠, 이게. 네. 그래서 요즘에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TVN인가 그 케이블 TV 방송 그 CJ에서 운영하는 건가 여기?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. 그 또 새로운 신간 그래가지고 뭐더라 공정이라는 착각인가? 그건 제가 안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이제 겸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쪽에 공정, 정의 이런 게 이제 자기 철학의 연구 주제고 담론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많이 팔린 것도 알고 있고 한국의 그 속담인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. 드래곤 라이스 프롬 더 스트림이라고 그러든가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. 스트림은 개천이에요.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용어를 알아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이게 이제 주어진 게 사회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 얘기한 게 이제 미국 사회는 아직도 그 아메리칸 드림이죠. 개천에서 용난다를 이제 미국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. 근데 그 미국은 아직도 이민도 많이 오고 이민 와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아버지,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민 와서 또 자리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생각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어떤 개인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강하대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거꾸로 얘기해요. 미국이 오히려 복지국가 되기가 더 힘들다고. 사람 생각이 잘 안 바뀌었다는 얘기, 안 바뀌고 있다 해서 오히려 한국이 더 빨리 될 것 같다. 라고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그 인터뷰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하면은 나옵니까? 한번 저 한국어로 다 번역돼 있고 한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 알 수 있고 요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동 평균선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씩 누적돼 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데 주가에 대해서도 평균을 내고 또 기간을 갖다가 저 앞쪽으로 이렇게 한 30주 또는 뭐 더 길게 해서 이걸 누적한 사람들의 생각. 왜냐하면 주가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집적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판단이. 그게 이제 저 뒤에 건 자꾸 잊혀지고 새로운 게 점점 들어오지만 어쨌든 쭉 녹아 있다가 뭔가 새로운 강력한 뭔가가 바뀔 때가 되면 그게 탁 치고 올라간다든가 또 거꾸로 치고 내려간다든가 이럴 때가 어떤 그 변화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야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.
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거 가지고 하다가도 아니야. 야, 금융업종이 이게 그래프는 잘 나왔지만 야, 이 금융업이 뭐 잘 되겠어. 이 저금리 시대에 예대 마진도 적고 막 이런 펀더멘탈한 생각이죠, 그거는.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꼬여요. 그래서 제가 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. 이 말씀은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배웠던 것 중에 다시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1단계에서 2단계를 돌파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사람들 생각이 이제 바뀐 게 어떤 사인을 줄 때 아까 여론조사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. 50% 나의 2세 이런 개념 바뀔 때 그때 이제 사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4단계로 접어들어서 3단계 밑에 지지선을 뚫고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 이제 팔아라가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인 거죠. 그래서 이 책을 동의하시려면 제가 앞단에 설명드린 게 그렇겠구나. 그게 훨씬 내가 뭐 애써서 뭐 경제 분석하고 기업 분석할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. 그냥 이게 다 가격에다 이게 녹아져 있고 그냥 가격도 아니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게 탁 담겨져 있는 생각이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뭔가 어떤 매수세 또는 매도세의 그 어떤 기운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는 신호를 죽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잘 포착해서 매매를 하면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주식 좋은 거 고르고 타이밍 고르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기가 제가 봐서는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뭐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3장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3장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장의 타이틀은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아라. 그래서 3장은 매수 시점 찾는 거에 중심을 두고 이제 내용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가는 요 A 시점 돌파할 때 절반을 사고 풀백 뭐 영어로도 쓰고 뭐 우리말로 하면 후퇴, 풀백, 후퇴 똑같죠? 그래서 이렇게 후퇴할 때 절반을 산다.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로 진입할 때 근데 요 A 시점인데 이제 이 풀백할 때 돌파 지점을 풀백할 때 좀 열광적 매수세가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촥 올라왔다 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랬다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오르면서 2단계로 들어가는데 체크 포인트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가 책에 보면 있죠. 주가가 돌파 시점보다 훨씬 또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린 거 아닌가. 그 다음에 풀백 때 거래량이 좀 감소했으니까 이거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.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돌파할 때 절반은 샀지만 그래서 이렇게 체크포인트 안전 위주로 풀백 시점만 기다릴 경우에는 풀백하지 않는 종목도 가끔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반드시 요 돌파 시점 신호가 나오면은 뭐 다 사기 뭐 하면은 절반이라도 반드시 사고 넘어가자. 그래서 나머지 뭐 절반을 못 샀으면 또 다른 종목을 찾으면 되죠. 그래서 또 그 비슷한 종목을 찾으면 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또 몸 사려서 좀 안전만 추구하지 말고 절반이라도 꼭 사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멕시코 펀드 사례를 보면은 87년 초니까 요때죠. 3.25불을 돌파해서 여기서 이제 했고 며칠 동안에 이제 여기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4.38까지 이제 여기인데 그래프가 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오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좀 증가했고 그랬다가 다시
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3.8로 이제 이렇게 빠진 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, 이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인데, 이게 좀, 여기서 여기까지 한 35%나 올랐으니까, 35%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, 겁나잖아요. 또 이렇게 줄 때는 또 거래량이 좀 줄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겁나기도 하고. 그렇지만, 뭐 두 번 다 사면 좋고, 첫 번째 사는 거는 반드시 하자. 뭐 이런 얘기죠. 이후에 뭐 많이 올랐다.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.